네, 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 제가 저번 주에 부강약품을 한번 봤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이 시간에 오늘 모습하고요. 그다음에 시간 외의 모습, 그다음에 이 수급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일단 말씀드린 내용을 먼저 보면 외인의 수급이 좀 강했던 부분. 일단 외인이 수급이 강한 부분을 봤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안정적인 수급이다. 그래서 그냥 큰 하락이다라고 보기에는 그렇고 일단은 이 자리를 지금 지켜줄 수 있는 묵직한 이 수급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좀 10만 주, 20만 주 가까이 프로그램 쪽에서 이렇게 매도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일단 뭐 어느 뭐 외인 쪽에서 이렇게 매도 물량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외인이 매도가 나온다라고 해서 뭐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안 좋은 건 아니지만 일단 이 수급에 대해서 확인한다라고 하면 지금 상황으로는 크게 그렇게 문제가 되는 내용은 없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수급하고 위치상, 그러니까 기술적인 차트의 위치상과 수급을 봤을 때에 둘 중에 하나가 뭐가 크게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이제 그때는 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겠다라고 봐야 되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수급하고 위치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크게 이렇게 문제가 될 만한 부분 저는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 그다음 시간에는 뭐 문제가 되지 않는 0.39%에 대한 이 좀 상승이 나왔는데 이거는 상승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죠. 좀 부족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하락하지 않은 것,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트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제가 이제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일단은 5일선 안착을 했다. 하지만 오늘 시가를 보시면 자, 개파락이 시작됐죠. 0.38%라는 하락이 좀 부분이 나왔고요. 그러면서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약주가 대부분 약했어요. 그 약한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모습이 크게 문제가 될 내용이 없다.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5일선에 대한 부분이 저항이 생겼지만 그리고 5% 가까이 상승했지만 거의 오늘 또 5%가 좀 빠진 상태. 그죠? 종가상에 올라온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 제약주에 대한 부분이 조금 오늘 흔들린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다른 종목에 비해서 이 부강약품 같은 경우에는 많이 상승을 좀 했죠. 뭐 아주 엄청난 상승을 했던 뭐 신풍이라든지 뭐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많은 상승은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상승한 거에 비해서는 전혀 하방에 대한 움직임이 크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보면 5일선은 분명히 지켜주는 것이 좋지만 5일선이 꼭 중요한 건 아니다. 이렇게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고 5일선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색칠한 부분을 좀 지켜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 너무 개인적인 이 기술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좀 그렇긴 했지만 그래도 일단은 이 자리, 이 색칠한 부분은 지켜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5분봉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이 갭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자, 이 갭을 메꾼 다음에 상승을 한번 보자. 그쵸? 제가 이 부분을 분명히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갭에 대한 위치와 그 다음에 지지가 되면서 상승이 나온, 네, 여기에서 상승이 나오고 지지가 된다라는 것은 이 부분보다는 어디, 네, 이 캔들, 그리고 이 캔들에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 자, 스캘핑으로 본다. 그러니까 단타에 대한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이 자리하고 이 자리, 네, 이 캔들이에요. 여기에서 급등, 그러니까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충분히 볼 수 있는 캔들이 바로 이 캔들입니다. 그러면서 상승 나오고 물량 다시 빼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이 물량이 오늘 시장에서 단기적인 부분도 보여지지만 여기에서 이제 제약 쪽에 대한 이 종목들이 대부분 또 빠지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추가 상승 그리고 이 전 분봉상에 봤을 때 이 고점에 대한 부분을 돌파를 했을
이 모습에서 아마 매수가 좀 많이 되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될 라인대가 여기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매수한다라고 하면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보다도 조금 급한, 그래서 이런 꼬리 매도의 효과를 어떻게 잡아먹는 좀 급한 매수가 분명히 시장가에서 잡은 게 꼬리에서 보여지는데 이런 것은 조심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단타랑 스캐핑을 하실 때에도 반드시 한 번 정도는 눌림과 돌파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잡아서 상승하는 경우도 있죠. 여기도 보시면 있죠. 있지만 이것보다도 한번 눌렀다 가는 경우가 좀 더 많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확률적인 부분에서 좀 높은 그러한 부분을 매매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 보겠고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일봉으로 가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분봉상에서 그 갭을 메꿀 수 있다라는 부분, 그 갭 자리에 대한 부분이 여기 이 자리를 지지를 해줬던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래량에 대해서도 그때 말씀 한번 드렸는데 거래량이 좀 많이 터진다라고 해서 안 좋은 거는 맞죠. 근데 방향이죠, 방향. 지금 이 상승을 하다가 밀리고 그 다음에 음봉이 생긴 이 부분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라고 하면 상당히 좋지 않을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거래량이 적은 거래량은 아니에요. 자, 적은 거래량은 아니지만 그 적당하게 일단은 거래량이 나왔다. 그럼 여기에서 자, 윗꼬리도 있지만 밑에 꼬리도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올렸다가 뺀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 부분으로 보면 좋지 않지만 그래도 지지를 했다라는, 지지를 하고 반대로 상승을 시켜줬던 밑꼬리도 있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상하에 대한 모습을 봤을 때는 이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터져서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의 거래량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을 때의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 또 나와야 돼요. 지지가 되고, 그쵸? 지지가 된 상태에서 거래량이 이 정도 터졌으니까 상관없지만 이 자리를 지금 파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 당연히 좋지 않겠죠. 그래서 일단 이 색칠한 부분에 있어서 진입을 할 거냐, 진입을 한다라고 해서 안 좋은 게 아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진입을 한다라고 해서 안 좋은 게 아니라 진입을 하고 나서 어떻게 다시 빠져나가지 못하고 빠졌을 때가 좋지 않다. 자, 당연히 이 기술적인 부분의 위치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런 모습은 좋지 않아요. 좋지 않고 거기에서 어떻게 추가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거래량, 자, 이건 너무 많이 제가 거래량 표시를 했고요. 자, 한번 거래량을 좀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터진다. 이런 식으로 터지면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또 나온다. 라고 하면 다음에 상승을 하면 상관이 없지만 다음에 상승할지 내일 당장도 모르는데 그 다음 거래일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는 부분에 있어서 자, 이렇게 빼는 것은 당연히 좋지 않다. 그러니까 이 모습만 아니면 상관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내일 모습을 한번 본다라고 하면 시간 내의 보합이죠. 그 보합권에 대해서는 자, 어떻게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요즘에는 시간에 상승이 많이 나와도 그것도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상승이 많이 나와서 시가에 많이 뛰었다가 좀 많이 빼는 요즘에 그런 시장이 많아, 그런 종목들이 많은 시장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본다라고 하면 저는 가장 좋은 것은 당연히 이렇게 한 번에 올리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 5일선에 대한 부분, 자, 이렇게 5일선이 빠지는 모습에서 어떻게 이렇게 지지가, 그러니까 저항이죠. 지지하고 저항이 되는 모습. 그러니까 이렇게 딱 끼는 모습 있잖아요. 이렇게 지지와 저항 이런 식으로. 이 모습이 아니고
살짝이라도 저는 일단 5일선에 올라가는 게 좋다. 왜 그러냐면 이 5일선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이 밑에 라인은 일단은 저는 그렇게 보지만 캔들적인 부분으로 보지만 대부분 분들,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은 20선, 5일선 이렇게 이제 보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신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걸쳐서 저항받는 것보다는 살짝이라도 이렇게 안착을 하는 이 5일선에 대한 부분 안착을 하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천천히 올라가는 게 더 좋은 게 뭐냐면 이거예요. 여기 저항 때문에 이 저항이 많기 때문에 자 빨리 올려주면 뭐 당연히 좋겠죠. 하지만 차근차근 하나 올려주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쌓아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주면 좋다. 근데 당연히 또 하나 안 좋은 게 올렸다가 저항을 받는 모습이 또 생겨서 밑으로 빠진다라고 하면 그때는 다시 한번 좋지 않은 모양이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습 이 위치만 보시면 이 전에 이것을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자 한번 이렇게 크게 좀 당겨 볼게요. 당겨 보면 같은 위치에서 어떻게 이렇게 나온다. 그럼 빠지면 뭐죠? 우리가 얘기하는 쌍봉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 모습도 나온다. 그러니까 저는 뭐 이런 쌍봉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거의 안 합니다. 거의 안 하지만 이거는 뭐 제 생각이 다 맞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제 생각만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마 이런 쌍봉에서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수급이 붙지 않겠죠. 개인들이 수급이 붙지 않으면 상승이 어려워요. 모든 종목이라는 게. 그래서 좋은 위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 자리를 안착을 해주고 올라오면서 돌파가 나오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런 형태로 본다라고 하면 쌍봉의 모습을 어떻게 뺀다. 아마 이 생각들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뻔한 이 모양이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이런 뻔한 모양 속에서 어떻게 자 제가 이 라인대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라인대를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이렇게 빼면서 쌍봉, 그쵸? 쌍봉 만들고 빠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서 한번 반등이 나오면 강한 슈팅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전혀 상관이 없다. 거래량도 안 터지면 되고 빠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렇게 빠졌다 다시 얼마든지 들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내일 5일선 살짝 올라오는지 아니면 5일선 저항을 받더라도 크게 밀리지만 않으면 그러니까 크게라도 아니고 그냥 좀 밀리지만 않는 그런 모양이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